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이혼 상담을 온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남편과는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혀 반대라는 그녀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상당수가 이혼 사유로 꼽는 이 성격 차이, 서로 얼마나 달라야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성격 차이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바로 그 이유로 헤어진다고. 그게 바로 이제 성격 차이죠. 너무 달라서 달라진 점이 좋아서 매력을 느꼈다가 그 달라진 점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격 차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이혼 사유라는 민법 조항을 찾아보면은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 차이라는 것은 모든 부부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우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르다는 것을 사실을 판단하거나 이걸 입증하거나 이렇게 이것이 이혼 사유를 하거나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갭이 커지다 보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서 도저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 들지 않아.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배우자에게 이런 상태를 견디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여겨질 정도까지 파탄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것을 서로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이 맞겠나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요새 이제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절차보다는 아이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서로 그냥 끝까지 가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니 일정한 내용으로 좀 합의를 하고 조건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으로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일반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과 달리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 가정, 개인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법원이 수학 공식을 통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우리 형사 전문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늘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매우 좋아지던데요. 아시죠? 우리 양담소가 이제 3번에서 4번 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주위에서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이 많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신데요. 아니, 근데 이 수학, 변호사님이 형사를 전문이신 건 알았지만 네. 오늘 또 수학 공식까지 어떻게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원래 수학을 좀 잘하셨습니까? 수학 전혀 못하죠. 너무 머리 아팠어요, 이거 공식에. 네. 외우지는 못하고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보통 이제 제가 골프 치러 가끔 가면은 1,000원짜리 내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타수를 비교해가지고 차액만큼 1,000원씩 주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잘 못해요. 오늘 너무 설명을 잘해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회식도 안 하고 만남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점점 이제 회식이라든지 약속이 늘어나면서 술 마실 일도 많아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꼭 참고하시라고 음주운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네. 이 사연을 골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국가대표 선수인 A씨가 지난해 7월에 그 서울 모처에서 그 1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근데
정확히 그때 당시에 이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0.03% 이상인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치수가 0.03인 거 아시죠? 요새는 그거 부는 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대고 있으니까 불빛 나는 걸로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0.05%였는데 지금은 수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측정을 이제 바꿔서 하는데 네. 하지는 않았지만 0.03 이상인 걸로 추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신 겁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맥주 80ml 마셨고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라고. 많이 마셨네요. 그죠, 많이 마셨는데 근데 이분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나는 운동 국가대표 선수다. 그래서 남들과 달리 근육량이 매우 많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또 안 취한다. 그 남들보다 근육이 또 막 이렇게 막 흡수하는 게 뭐 있나 봐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은 그만큼 0.03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한 이 정도 건가요? 가지고는 0.03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법원은 어떻게 본 겁니까? 법원은 뭐 그럴 리가.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확한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이 운전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법원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근거로 수학 공식을 이용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 진술을 했을 거잖아요. 조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CCTV 이런 걸 보면은 CCTV가 뭐냐면 그 술을 마셨다는 식당에 들어간 시간, 그다음 나온 시간 이런 게 다 CCTV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 A 씨가 오후 6시 14분쯤에 들어가서 뭐 실내에 뭐 들어가기는 그 전에 들어갔겠지만 술을 잔을 든 시간이 6시 14분쯤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오후 7시 56분쯤에 마지막 술을 마신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과 마신 양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근육량도 수학 공식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겁니까? 약 보니까 1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신 다음에 10분 있다가 운전을 했다는 건데 보통 1시간 한 30분 정도 술 마시면 변호사님이랑 저랑도 마실 때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때 수학 공식을 적용한 게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위드마크군요.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 교통사고가 난 뒤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보통 언제 그러냐면 음주 측정하려는데 차 놔두고 도망간 경우 측정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해서 사람 쳤는데 도망가 버린 경우 그다음에 음주운전한 시간이랑 실제로 측정한 시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 보통 등에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측정하면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도망갔다가 다음 날 나타나면 내가 당시에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겠어. 화장실 가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들여놔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대비해서 이 사람이 운전한 시간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 추정치를 내놓는 거죠. 이게 위드마크가 왜 위드마크 공식이냐면 독일계인 위드마크 씨가 창안한 계산 방법이래요. 그걸 우리나라 경찰이 96년에 처음으로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서 도입한 건데. 그럼 어떤 것들이 이 공식에 참고가 되는 겁니까? 먼저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전에 섭취한 술의 종류. 그다음에 음주량. 그리고 본인의 체중. 그다음에 성별도 고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하는데 공식이 진짜 이거 어려운데요. 음주량 곱하기 알코올 도수 곱하기 0.7984 이건 정해진 수치예요. 여기 곱한 수치에다가 사람의 체중에다가 성별 개수를 곱한 것을 나눠서 나눈 수치가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주를 한 시점과 술을 마신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곱해가지고 그 운전했을 때 수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수치로
해주거든요. 그 숫자가 가장 그래도 피고인에게 네. 유리한 걸로 적용을 해준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시간당 0.008%에서 0.03%씩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0.08%씩 감소하고 분해가 잘 되는 사람은 0.03까지도 확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라고 보고 이걸 계산식에 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소주 한 병이 360ml이고 알코올 도수가 19도거든요. 네,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마셨던 양이 소주 한 병이고 맥주 70ml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 걸로 계산을 해보면 네. 이분이 몸무게가 98kg예요. 네. 그리고 맥주 70ml 마셨고 소주 한 병에 360ml 마신 거죠. 네.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소주는 한 0.04, 맥주는 0.002%.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2%. 그래서 네. 운전 당시에는 0.037% 이렇게 추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든 유리하게 보더라도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또 추가 주장한 게 자기는 국가대표에서 근육량이 많은 거다. 그래서 가장 네. 유리한 수치로 적용을 주어도 주어도 그거니까. 넘었다. 0.03이 네. 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을 때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이게 분해가 완전히 될까라고 계산을 이걸로 유대막 공식을 대비해서 공식을 그거 굉장히 해보면 참고가 될 만한 네, 내용이겠네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360ml고 알코올 도수가 이제 19도였을 때 몸무게가 70kg인 남성은 4시간 6분 정도 걸려야 이제 지나야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는 거고요. 네. 여성은 50kg인 여성일 때는 7시간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밤 새벽까지 막 술을 먹어요. 한 2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8시에 출근한다고 하면 음주운전 상태겠군요. 잠을 나는 충분히 잤으니까 나는 깼을 거야라고 운전을 했는데 네. 측정하면 나오는 경우가 이것 아직 분해가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에 보면 아침에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시 이제 그 호흡기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음주 측정을 안 해서 그동안 사실 일부 저희가 모임을 안 하기도 했지만 일부 좀 요새는 측정을 안 하더라 하면서 조금 해이해진 면도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이 이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음주운전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건 음주 자체가 흉기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저희가 경계를 좀 한번 다져보면서 자, 우리 김혜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한 병이 4시간, 7시간 되니까 사실은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혜미 변호사님 재미있는 공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학 못하는데 듣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세형이었습니다.